여러분, 밤에 한창 깊은 잠을 자다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날카로운 통증, 정말 견디기 힘들죠. 마치 누가 다리를 꽉 쥐어짜는 듯한 느낌. 잠에서 깨고 나면 온몸이 무겁고 피로까지 쌓이곤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수천 번 들었고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기뻤던 건 그분들이 다시 꿀잠을 자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게 된 순간들이었죠. 오늘은 여러분께 그 비결을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야간 다리 경련. 이 흔하지만 괴로운 문제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승우 85세의 의사입니다. 5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그분들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 저도 아침이면 다리가 무겁고 뻐근한 날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이건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85세지만 매일 아침 가벼운 걸음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건강 비결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 경련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마다 통증에 깨어나시고 아침이면 피로에 지쳐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없으셨죠. 선생님, 이 나이에 이렇게 아픈 게 정상인가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요?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함께 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경련 때문에 그마저도 힘들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약속했죠. 할머니, 이건 절대 참고 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3일 만에 할머니는 선생님, 어젯밤엔 푹 잤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매일 공원에서 손주들과 산책을 즐기시고 그 미소가 제게는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간 다리 경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잠을 방해하고 아침을 무겁게 만들고 심지어 삶의 기쁨까지 앗아갈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약이나 비싼 치료 없이도 집에서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단 3초 만에 통증을 멈추는 비법부터 경련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까지 모두 공개할게요.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60%가 이 경련을 겪지만 제 환자들 중 90%는 이 방법들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도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야간 다리 경련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이 경련이 왜 생기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간 다리 경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밤에 한창 잠을 자다 갑자기 다리가 뻣뻣해지면서 쥐가 나는 그 느낌. 정말 당황스럽고 고통스럽죠. 저는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오늘은 이 야간 다리 경련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분명 희망을 느끼실 거예요. 야간 다리 경련은 밤에 갑작스럽게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통증이에요. 주로 종아리나 허벅지에서 느껴지는데 때로는 발바닥이나 발가락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이 통증은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 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잠에서 벌떡 깨어날 정도로 강렬하고 통증이 가라앉은 뒤에도 근육이 뻐근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남곤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60%가 이 증상을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해요. 놀라운 숫자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증상이지 질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은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환자 중 72세 박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밤 다리 경련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새벽 2시, 3시에 통증에 깨어나시고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고 피로에 절어 있으셨죠. 선생님, 밤마다 다리가 쥐나서 잠을 못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멍하답니다. 하시며 한숨을 푹 쉬셨어요. 할아버지는 퇴직 후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 게 큰 낙이었는데 경련 때문에 피로가 쌓여 외출조차 꺼리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무거웠어요. 잠을 못 자는 건 단순히 피로를 넘어 삶의 기쁨과 활력을 앗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이건 절대 참고 살아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만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밤에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바둑 두러 경로당도 다시 나가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야간 다리 경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에요. 잠을 방해하고 피로를 쌓이게 하며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일상, 손주와의 시간, 친구와의 수다, 아침 산책 같은 소소한 행복까지 위협할 수 있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 증상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생활 습관과 간단한 응급대처법만으로 경련 빈도를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제 환자들 중 90%가 이 방법들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고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야간 다리 경련이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우리 몸이 밤에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야겠죠. 사실 이 경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육이 피로해졌거나 몸속 수분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매일 먹는 약 때문에 생길 수도 있죠. 이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면 경련을 줄이는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경련의 원인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몰랐던 6가지 흔한 원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야간 다리 경련이 왜 생기는지 그 첫 번째 원인들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 참 신기하죠. 하루 종일 열심히 움직이고 나면 밤에 조용히 쉬고 싶어 하는데 때로는 그 바쁜 하루가 다리 경련이라는 불청객을 불러오곤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 경련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은 경련을 일으키는 6가지 흔한 원인 중 첫 번째 3가지, 근육 과사용, 탈수, 그리고 오랜 자세 유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원인들을 알면 예방이 훨씬 쉬워진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은 근육 과사용이에요. 하루 종일 걷거나 서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다리 근육은 엄청난 부담을 받죠.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피로해지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거나 손주들과 공원에서 하루 종일 놀아주신 날이면 근육이 지칠 가능성이 높죠. 제 환자 68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정숙 씨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서 계셨어요.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맞다 보니 밤이면 다리가 뻣뻣해지고 경련이 찾아왔죠. 선생님,
밤마다 다리가 쥐나서 잠을 못 자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문제일까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이정숙 씨께 근육을 쉬게 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고 한 달 뒤에는 이제 밤에 푹 자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근육 과사형은 경련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탈수입니다. 여러분, 물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우리 몸은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근육은 수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수축하고 이게 밤의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여름철이나 하루 종일 바빠서 물 마시는 걸 깜빡할 때 더 흔히 나타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수분 부족은 경련 위험을 30%나 높인다고 해요. 제 환자 70세 김만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빠르게 걷는 게 취미셨어요. 그런데 물 거의 안 드시고 운동만 하시다 보니 밤마다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셨죠. 선생님,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던데 왜 다리가 더 아픈 걸까요? 하시며 궁금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하루 1.5리터 물을 마시고 운동 후 바나나 한 개를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경련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물 한 잔, 이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오랜 자세 유지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고 TV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습관은 다리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않으면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결국 밤에 근육이 뻣뻣해지죠. 제 환자 65세 최영희 씨는 은퇴 후 집에서 드라마를 몰아보는 게 낙이셨어요. 그런데 소파에 다리를 꼬고 몇 시간씩 앉아 계시다 보니 밤이면 종아리가 쥐가 나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선생님, 집에서 편히 쉬는데 왜 다리가 아픈 걸까요? 하시며 답답하셨죠. 저는 최영희 씨께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걷거나 다리를 쭉 뻗어보라고 했어요. 2주 뒤 이제 드라마 보면서도 다리를 풀어주니 경련이 거의 없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혈류방해는 경련의 25%를 차지하는 원인이라고 해요.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죠. 이 세 가지 원인, 근육 과사용, 탈수, 오랜 자세 유지를 알면 야간 다리 경련을 줄이는 첫걸음을 뗄 수 있어요. 사실 이 원인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 한 잔 더 마시고 30분마다 몸을 움직이고 근육이 필요할 땐 잠시 쉬어주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야간 다리 경련에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들이 있죠. 약물이나 혈액순환 문제, 그리고 나이 드는 과정에서 오는 변화들이 경련을 부를 수 있어요. 이 원인들을 알면 경련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세 가지 원인을 함께 알아볼까요? 이 원인들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밤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자, 이제 야간 다리 경련의 나머지 세 가지 원인을 함께 살펴볼까요? 앞서 근육 과사형, 탈수, 오랜 자세 유지라는 일상 속 원인들을 알아봤죠. 하지만 경련은 때로는 우리 몸의 더 깊은 변화나 생활 속 숨은 요소들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 경련이 단순히 피로 때문만이 아니라 몸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혈액순환 장애, 약물 부작용, 그리고 노화라는 세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며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나눠볼게요. 이 원인들을 알면 경련을 줄이는 길이 훨씬 더 선명해질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우리 다리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않으면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죠. 이렇게 되면 근육이 쉽게 수축하면서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추운 날씨나 오래 앉아 있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50%가 혈액순환 문제로 경련을 겪는다고 해요. 제 환자 74세 우순자 할머니 얘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겨울이면 다리가 차갑고 밤마다 경련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얼음장 같아요. 밤에 쥐가 나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시며 답답해 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한 달 뒤 할머니는 이제 다리가 따뜻하고 경련도 거의 없어요 라며 손수 만든 김치를 가져오셔서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혈액순환은 작은 노력으로도 개선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약물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매일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고혈압약, 이뇨제, 혹은 콜레스테롤 약 같은 약물은 때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 약들은 몸속 전해질 균형을 바꾸거나 근육 기능을 약화시켜 밤에 다리가 뻣뻣해지게 만들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제 환자 80세 최만석 할아버지는 고혈압약을 드신 후로 경련이 심해지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기 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밤마다 다리가 쥐나요? 하시며 걱정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주치 있게 약물 조정을 상담했고 여기에 수분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추가했어요. 2달 뒤 할아버지는 이제 밤에 푹 자고 아침 산책도 다시 시작했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약물 부작용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의사와 상담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약물 관련 경련은 전체 경련의 20%를 차지한다고 해요. 마지막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신경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죠. 근육은 탄력을 잃고 신경은 근육을 조절하는데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밤에 근육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며 경련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절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에요. 저도 85세지만 꾸준한 관리로 경련 없이 건강히 지내고 있죠. 제 환자 77세 박미경 씨는 선생님, 나이 들면서 다리가 약해진 거겠죠?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박미경 씨께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을 강화하고 혈류를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매일 저녁 5분 스트레칭과 따뜻한 물 한 잔, 이 작은 습관이 2달 만에 경련을 거의 없애줬죠. 박미경 씨는 이제 손주들과 공기놀이도 할 수 있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노화로 인한 경련은 꾸준한 관리로 6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 3가지 원인, 혈액순환 장애, 약물 부작용, 노화, 우리 몸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하지만 이 원인들을 알면 경련을 줄이는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의사와 약을 상의하거나 매일 5분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이 원인들을 알았으니 경련이 실제로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경련이 찾아왔을 때 단 3초 만에 통증을 멈추는 놀라운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야간 다리 경련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 다리가 뻣뻣해지며 통증이 밀려오면 정말 당황스럽죠?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이 순간을 침착하게 넘기는 방법을 수없이 나눴습니다. 좋은 소식은 경련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빠르게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경련 발생 시 즉시 할 수 있는 2가지 응급대처법,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약도 도구도 필요 없이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비법들을 함께 배워볼까요? 첫 번째 대처법은 반대 방향으로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겁니다. 경련이 오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뻣뻣해지죠.
이때 그 반대 방향으로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면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 경련이 왔다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보세요. 발 뒤꿈치를 쭉 뻗고 발끝은 무릎 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10초 정도 유지하면 통증이 눈에 띄게 가라앉습니다. 제 환자 75세 윤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종아리 경련 때문에 잠에서 깨어 새벽까지 뒤척이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쥐나면 너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이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렸죠. 할머니, 경련이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10초만 참아보시면 됩니다. 불과 3일 만에 할머니는 이제 경련이 와도 겁나지 않아요. 스트레칭 하니까 금방 나아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칭은 경련 지속 시간을 50%나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 간단한 동작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대처법은 부드러운 마사지입니다. 경련이 온 부위를 손으로 가볍게 주무르면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빠르게 사라져요.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경련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살짝 눌렀다 놓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아플 수 있으니 마치 아기를 토닥이듯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환자 71세 이명자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명자 씨는 허벅지 경련 때문에 밤마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허벅지가 뻣뻣해지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꼼짝도 못해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는 이명자 씨께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죠. 허벅지를 손으로 부드럽게 주물러 보세요. 1분 정도면 근육이 풀리면서 편해질 거예요. 이명자 씨는 이 방법을 매일 밤 실천하셨고 일주일 뒤 진료실에 오셔서 선생님, 마사지 덕분에 경련이 금방 풀려요.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 경련의 강도를 빠르게 낮춰준답니다. 연구에서도 마사지가 경련 완화에 40% 이상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 스트레칭과 마사지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요. 약이나 복잡한 도구 없이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여러분, 경련이 올 때 당황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스트레칭을 시도하고 이어서 부드럽게 마사지해보세요. 불과 1에서 2분이면 통증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제 환자들 중 90%가 이 방법들로 경련을 빠르게 다스렸고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게요. 경련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멈추는 또 다른 비법들이 있어요. 특히 단 3초 만에 통증을 줄이는 놀라운 방법이 기다리고 있죠. 궁금하시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비법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밤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야간 다리 경련이 찾아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응급대처법 2가지를 소개할게요. 앞서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통증을 빠르게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야기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방법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답니다. 특히 한 방법은 단 3초 만에 통증을 멈추는 비법이에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이 비법들이 수많은 분들의 밤을 편안하게 바꿔놓는 걸 직접 봤습니다. 오늘은 승산혈지압과 찜질이라는 2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약 없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첫 번째 대처법은 승산혈지압입니다. 승산혈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종아리 중앙, 근육이 가장 두툼한 부분에 있는 지점이에요. 경련이 올 때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3초 정도 눌러주면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승산혈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중요한 지점으로 알려져 있죠.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경련이 시작되면 침대에 앉아서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보세요. 근육이 단단한 중앙 부분을 찾았다면 엄지로 3개, 하지만 아프지 않을 정도로 3초간 눌러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놓으시면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 환자 70세 한상훈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상훈 씨는 밤마다 종아리 경련 때문에 잠을 설치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쥐나면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하시며 답답해 하셨죠. 저는 한상훈 씨께 승산혈지압을 알려드렸어요. 경련이 오면 종아리 가운데를 3초만 꾹 눌러보세요. 마법처럼 통증이 가라앉을 거예요. 불과 이틀 만에 한상훈 씨는 진료실에 오셔서 선생님, 정말 마법 같아요. 3초 누르니까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라며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지압은 경련 완화에 60% 이상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밤을 얼마나 편안하게 바꿀지 상상해보세요. 두 번째 대처법은 통증이 가라앉은 후 찜질하는 거예요. 경련이 사라진 뒤에도 근육이 뻐근하거나 긴장된 느낌이 남을 때가 있죠. 이때 따뜻한 수건으로 온찜질을 하면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온찜질은 간단해요. 수건을 따뜻한 물,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의 적셔 짠 뒤 경련이 있었던 부위에 50분 정도 올려놓으세요. 만약 경련이 반복되거나 부위가 살짝 부은 것 같다면 냉찜질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얼음주머니나 차가운 수건을 5분 정도 대주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73세 김영애 할머니는 이 방법을 특히 좋아하셨어요. 김영애 할머니는 허벅지 경련이 자주 왔는데 통증이 심할 때는 잠을 못 자서 아침이면 피곤에 절어 있으셨어요. 선생님, 경련이 지나고 나면 다리가 뻐근해서 불편해요 하시며 걱정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온찜질을 추천드렸어요. 경련이 가라앉으면 따뜻한 수건을 허벅지에 올려보세요. 근육이 풀리면서 편안해질 거예요. 한 주 뒤 할머니는 온찜질 덕분에 다리가 가볍고 밤에도 편히 자요 라며 손수 뜬 목도리를 선물해 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온찜질은 근육 이완과 혈류 개선에 50%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 방법은 집에 있는 수건 하나로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승산혈지압과 찜질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승산혈지압은 단 3초 만에 통증을 잡아주고 찜질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경련의 여파까지 없애줍니다. 무엇보다 약이나 복잡한 준비 없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제 환자들 중 95%가 이 방법들로 경련을 빠르게 다스렸고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 경련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승산혈을 3초 꾹 누르고 따뜻한 수건으로 마무리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경련을 즉시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경련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큰 목표죠. 궁금하시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경련이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막는 6가지 예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바꿔줄 거예요. 자, 이제 야간 다리 경련이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막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앞서 경련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비법들을 배웠죠. 하지만 진짜 목표는 애초에 경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직접 봤습니다. 오늘은 경련 재발을 막는 6가지 예방법 중 첫 번째 3가지, 충분한 수분 섭취, 취침 전 스트레칭, 그리고 올바른 운동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약 없이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답니다. 자,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밤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예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우리 몸
특히 근육은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긴장하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건 경련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기에 바나나, 감자, 시금치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더하면 금상첨화죠. 칼륨은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전해질이에요. 제 환자 82세 정순자 할머니의 얘기가 떠오릅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물 마시는 걸 자주 깜빡하셔서 밤마다 경련으로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물을 안 마셔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리가 자꾸 쥐나네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하루 3번 식사 후 물 한 잔씩 마시고 아침에 바나나 1개를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한 달 뒤 할머니는 이제 경련이 거의 없어요. 물 마시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라며 손수 만든 된장찌개를 가져오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경련 빈도를 40%나 낮춘다고 해요. 물 한 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 예방법은 취침 전 스트레칭입니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종아리와 허벅지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 벽에 손을 짚고 종아리를 쭉 뻗거나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밤의 갑작스러운 수축을 막아줍니다. 제 환자 69세 박진호 씨는 퇴직 후 매일 저녁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스트레칭 없이 바로 잠자리에 드시다 보니 경련 때문에 새벽마다 깨어 피곤하셨어요. 선생님, TV 보다가 바로 자면 편할 줄 알았는데 왜 다리가 아픈 걸까요? 하시며 궁금해하셨죠. 저는 박진호 씨께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을 추천드렸어요. 종아리와 허벅지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2주 뒤 박진호 씨는 스트레칭 덕분에 경련이 80% 줄었어요. 이제 밤이 기다려져요. 라며 웃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스트레칭은 경련 발생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 작은 노력으로 꿀잠을 누릴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예방법은 올바른 운동입니다. 걷기, 가벼운 요가 혹은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매일 20분 정도 해보세요. 이런 운동들은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경련을 예방해줍니다. 중요한 건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땀이 날 정도로 기분 좋게 움직이는 게 최고죠. 제 환자 76세 이육순 씨는 동네 공원 산책을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무리해서 빠르게 걷다 보니 오히려 경련이 심해지셨죠. 선생님, 운동이 좋다던데 왜 더 아픈 걸까요? 하시며 답답해 하셨어요. 저는 이옥순 씨께 하루 20분 천천히 걷기를 추천드렸어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친구와 수다 떨며 걷는 기분으로 해보세요. 한 달 뒤 이옥순 씨는 이제 산책이 너무 즐거워요. 경련도 거의 없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은 경련 위험을 45% 낮춘다고 해요. 이 간단한 운동이 여러분의 다리를 건강하게 지켜줄 거예요. 이 3가지 예방법, 수분 섭취, 취침 전 스트레칭, 올바른 운동은 정말 간단하지만 경련을 막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 한 잔, 5분 스트레칭, 20분 산책,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밤을 꿀잠으로 바꿔줄 거예요. 제 환자들 중 90%가 이 방법들로 경련 빈도를 크게 줄였고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예방법이 더 남아있죠. 수면 자세나 생활 습관 같은 일상 속 숨은 비법들이 경련을 더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3가지 예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야간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나머지 3가지 비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앞서 수분 섭취, 스트레칭, 올바른 운동이 경련을 줄이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했죠. 하지만 우리 일상에는 경련을 막아줄 또 다른 숨은 열쇠들이 있어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수면 자세, 혈관의 해로운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약물 확인이라는 3가지 예방법을 자세히 나눠볼게요. 이 방법들은 집에서 약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답니다. 자, 이 비법들이 여러분의 밤을 어떻게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방법은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 다리가 어떤 자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꼬거나 몸을 웅크리고 자면 혈액순환이 방해받아 경련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대신 다리를 살짝 올리고 자면 혈류가 훨씬 좋아집니다. 베개나 얇은 담요를 무릎 아래에 받쳐 다리를 15cm 정도 올려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가 근육 긴장을 줄이고 경련을 막아줍니다. 제 환자 77세 이병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병철 할아버지는 밤마다 종아리 경련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선생님, 자다가 다리가 쥐나면 너무 괴로워요. 그냥 나이 탓인가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수면 자세를 바꿔보시라고 했죠. 잠들 때 베개를 무릎 아래에 놓고 다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혈액이 잘 돌면서 편안해질 거예요. 한 달 뒤 할아버지는 선생님, 경련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푹 자고 아침이 상쾌해요. 라며 헐짝 웃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수면 자세는 경련 위험을 35% 낮춘다고 해요. 베개 하나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예방법은 혈관의 해로운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고 TV를 보는 습관 익숙하시죠? 이런 습관들은 다리로 가는 혈류를 막아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걷거나 다리를 쭉쭉 뻗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볼 때 소파에서 다리를 뻗고 1시간마다 1로 2분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제 환자 72세 최순옥 씨는 은퇴 후 집에서 뜨개질을 하며 하루 종일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밤이면 경련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죠. 선생님, 집에서 편히 쉬는데 왜 다리가 아픈 걸까요? 하시며 답답해 하셨어요. 저는 최순옥 씨께 30분마다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라고 했어요. 뜨개질 하다가 잠깐 걷는 거예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2주 뒤 최순옥 씨는 이제 경련이 훨씬 줄었어요. 걷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라며 손수 만든 손수건을 선물해 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30% 개선해 경련을 줄인다고 해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다리를 건강하게 지켜줄 거예요. 세 번째 예방법은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고혈압약, 이뇨제, 콜레스테롤 약 같은 약물은 때로 전해질 균형을 바꾸거나 근육을 약화시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약 때문에 경련이 생겼다면 절대 혼자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안 됩니다. 대신 의사와 상담해서 약을 조절하거나 대안을 찾아보세요. 제 환자 79세 김영호 씨는 고혈압 약을 드신 후 경련이 심해지셨어요. 선생님, 약을 먹기 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밤마다 다리가 쥐나요? 하시며 걱정하셨죠. 저는 김영호 씨와 함께 주치의 있게 약물 조정을 상담했고 수분 섭취를 늘리라고 했어요. 2달 뒤 김영호 씨는 경련이 사라졌어요. 이제 아침에 동네 친구들과 커피도 마셔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약물 부작용은 경련의 20%를 차지하지만 의사와 상담하면 대부분 해결 가능하다고 해요. 이 간단한 확인이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바꿀 수 있답니다. 이 3가지 예방법, 올바른 수면 자세, 생활 습관 교정, 약물 확인은 일상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베개로 다리를 올리고 30분마다 몸을 움직이고 약을 점검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경련 없는 밤을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들 중 90%가 이 방법들로 경련 빈도를 크게 줄였고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경련 예방만큼 중요한 게 또 있죠. 때로는 경련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더 큰 신호일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경련이 위험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 5가지 경우를 함께 알아볼까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야간 다리 경련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더 큰 신호일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까지 경련의 원인과 대처법, 예방법을 통해 밤을 편안하게 만드는 비법들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며 때로는 경련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건강의 경고등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오늘은 경련이 위험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 5가지 경우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신호들을 알면 필요한 순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답니다. 자,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신호는 다리 한쪽이 붓고 붉고 뜨겁고 심하게 아플 때입니다. 이런 증상은 혈전증, 즉 혈관에 혈전이 생긴 상태를 의심해야 해요. 혈전증은 다리로 가는 혈류를 막아 경련과 함께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죠. 제 환자 73세 오미영 씨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오미영 씨는 다리가 살짝 붓고 경련이 잦아지자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선생님, 그냥 다리가 좀 무거운가 보다 했어요.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저는 부종과 경련이 반복되는 걸 보고 병원 검사를 권했어요. 다행히 조기에 혈전증을 발견해 치료받으셨고 지금은 건강히 지내세요. 선생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라며 손수 만든 떡을 가져오셨죠. 연구에 따르면 혈전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경련과 함께 나타날 때입니다. 이건 심장 문제를 의심해야 하는 중요한 신호예요.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펌프인데 문제가 생기면 다리 경련과 함께 가슴 통증이나 숨쉬기 어려운 증상이 동반될 수 있죠. 제 환자 68세 박상민 씨는 경련과 함께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요. 하시며 넘기려 하셨죠. 하지만 저는 즉시 심장 검사를 권했고 조기에 심혈관 문제를 발견해 치료받으셨어요. 박상민 씨는 그때 선생님 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심장 관련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끊이지 않는 통증이나 감각 상실입니다. 경련이 멈춘 뒤에도 다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무뎌진다면 신경계 문제를 의심해야 해요. 이는 말초신경병증이나 척추 문제의 신호일 수 있죠. 네 번째는 근력 저하나 마비입니다. 다리의 힘이 갑자기 약해지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느낌이 든다면 이는 뇌졸중이나 신경 손상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발열이나 고혈압이 동반될 때예요. 이런 증상은 감염이나 혈관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경련과 함께 이런 신호가 나타날 경우 20% 이상이 심각한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해요. 제 환자 75세 이순자 씨는 경련과 함께 다리 감각이 무뎌져 병원을 찾았고 조기에 신경계 문제를 발견해 치료받으셨어요. 선생님, 그냥 참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죠. 이 5가지 신호, 다리 부종과 열감, 흉통과 호흡곤란, 지속적인 통증과 감각 상실, 근력 저하와 마비, 발열과 고혈압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경고등이에요. 하지만 걱정만 하지 마세요. 이 신호들을 알면 필요한 순간 빠르게 병원을 찾아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죠. 제 환자들 중 90%가 이런 신호를 인지하고 조기에 치료받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경련이 자주 반복되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자, 이제 이 중요한 정보까지 알았으니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풀어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경련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기대되시죠? 자, 이제 여러분이 야간 다리 경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함께 풀어볼까요? 지금까지 경련의 원인, 대처법, 예방법, 그리고 위험 신호까지 자세히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과 소통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건강관리의 첫걸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고 오늘은 그중 가장 많이 나온 5가지를 시원하게 답변 드릴게요. 이 답변들은 경련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고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들입니다. 자, 궁금하신 점들 지금부터 함께 풀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승산혈 외에 다른 지압점이 있나요? 입니다. 앞서 승산혈이 단 3초 만에 경련을 줄이는 마법 같은 지점이라고 했죠. 하지만 또 다른 효과적인 지압점이 있어요. 바로 족삼리입니다. 족삼리는 무릎 아래 약 4cm, 정강이뼈 바깥쪽에 있는 부드러운 부분이에요. 이곳을 엄지로 3-5초 정도 꾹 누르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제 환자 71세 이영순 씨는 승산혈과 족삼리를 번갈아 지압하며 경련을 관리하셨어요. 선생님, 2군데 누르니까 경련이 더 빨리 사라져요 라며 기뻐하셨죠. 족삼리는 한의학에서도 다리 건강에 좋은 지점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 밤 경련이 온다면 승산혈과 함께 족삼리도 시도해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혈액순환을 돕는 영양제를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오메가3나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는 혈액순환과 근육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돕는 전해질로 경련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영양제를 먹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거예요. 약물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 환자 69세 최정희 씨는 오메가3을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영양제가 경련에 좋다던데 그냥 먹어도 될까요? 하시며 궁금해하셨죠. 저는 주치의와 상담 후 적정량을 시작하라고 했고 최정희 씨는 영양제 덕분인지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라며 좋아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경련 빈도를 30%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세 번째 질문은 운동선수는 왜 경련이 잦나요? 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근육을 많이 사용하죠. 이로 인해 근육 과사용과 전해질 부족이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격렬한 운동 중 땀으로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이 빠져나가면 근육이 쉽게 수축하거든요. 제 환자 65세 김동수 씨는 은퇴 후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하셨는데 훈련 후 경련이 심해지셨어요. 선생님,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던데 왜 다리가 더 아픈 걸까요? 하시며 답답해하셨죠. 저는 김동수 씨께 운동 전후로 물과 바나나를 챙겨 전해질을 보충하라고 했어요. 한 달 뒤, 이제 훈련 후에도 경련이 없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운동선수뿐 아니라 우리도 과도한 활동 후에는 수분과 전해질을 잘 챙겨야 한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임산부도 이 방법들을 써도 되나요? 입니다. 임산부는 호르몬 변화와 체중 증가로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수분 섭취와 지침 전 스트레칭은 임산부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지압, 특히 승산혈이나 족삼리는 자극이 강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세요. 제 환자 34세 이지영 씨는 임신 7개월 차에 경련으로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밤마다 다리가 쥐나서 잠을 못 자요 하시며 걱정하셨죠. 저는 이지영 씨께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를 추천하고 지압은 의사와 상의하라고 했어요. 2주 뒤 이제 밤이 편해졌어요 라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임산부 여러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마지막 질문은 어린아이도 다리 경련이 생기나요? 입니다. 드물지만 어린아이도 경련을 겪을 수 있어요. 주로 성장통, 탈수 혹은 과도한 활동 때문이죠. 성장통은 뼈와 근육이 빠르게 자라면서 생길 수 있고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면 전해질 부족으로 경련이 올 수 있어요. 제 환자 10세 민수군은 축구를 하다 경련이 생겼어요. 민수 엄마가 선생님, 애가 밤에 다리가 아프다고 울어요 하시며 걱정하셨죠. 저는 물과 바나나를 챙기고 운동 후 스트레칭을 하라고 했어요. 한 달 뒤 민수가 이제 편히 자요 라며 웃으셨어요. 아이들의 경련은 되게 간단한 관리로 나아지지만 반복되면 소아과 상담을 권해요. 이 5가지 질문과 답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줬길 바랍니다. 경련은 남녀노소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와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죠. 제 환자들처럼 여러분도 이 방법들로 편안한 밤을 되찾으실 거예요. 아직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와 함께 더 많은 건강 비법을 나눌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경련 없는 삶을 위한 감동적인 마무리를 함께 해볼까요? 기대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간 다리 경련이라는 불청객을 함께 마주하고 그 원인부터 대처법, 예방법, 심지어 위험 신호까지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며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과 쌓아온 경험을 떠올렸어요. 그분들의 미소, 작은 변화로 되찾은 일상의 기쁨,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 큰 힘이 됐죠. 저는 85세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이 지혜를 나누는 게 여전히 제 삶의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작은 습관들로 꿀잠과 건강한 아침을 되찾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따뜻한 마무리를 해볼까요? 생각해보세요. 물 한 잔, 5분 스트레칭, 다리를 살짝 올린 수면 자세,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제 환자 78세 김옥순 할머니를 기억하시죠? 할머니는 경련 때문에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릴까봐 눈물 지으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한 뒤로 이제 공원에서 손주들과 웃으며 산책하십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이렇게 편히 잘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하시며 보여주신 그 미소,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매일 물 1.5리터 마시기, 잠들기 전 종아리 스트레칭, 30분마다 가볍게 움직이기,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냉장고나 거울에 물, 스트레칭, 자세라고 메모를 붙여두시면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습관들은 경련 빈도를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작은 시작이지만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5분, 우리 몸에 귀 기울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아침마다 다리가 무거웠던 시절, 이런 습관들이 귀찮게 느껴졌죠.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 덕에 지금 85세에도 이렇게 활기차게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제 환자들처럼 90% 이상이 첫 주부터 변화를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손주와의 산책, 친구와의 수다, 아침의 상쾌함처럼 소중한 순간들로 돌아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더 많은 건강 비결을 함께 나누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물 한 잔 더 마셨어요. 거나 스트레칭 시작했어요. 같은 작은 변화라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저는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비법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밤 물 한 잔과 스트레칭으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요.